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4일 새벽 2시 37분입니다. 어젯밤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자 이모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꼽히는 사람인데 최측근이니까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 사건은 앞으로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1년 남짓 앞둔 문재인 정권 안에서 앞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게 하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씨는 5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를 벌린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가지고 최근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기 또 옵티머스라는 이 펀드 사기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약속한 뒤 검찰청을 나갔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어젯밤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가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 씨 등으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액수로는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이 대여료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건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궁금한 것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이낙연 대표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10년 넘게 최측근에서 도왔는데, 특히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민주당 경선 때 후보로 나선 이낙연 씨의 수천만 원 당비 대납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후에 다시 전남지사 정무특보 직함을 갖고 이 대표를 도왔다 해가지고 현지에서는 이게 정실 인사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실종 신고를 한 것은 가족이 했고, 하루 지나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법 경내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이 중앙일보는 이부 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부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대선 가도에 적지 않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광주 전남 조직관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교수들을 조직해가지고 공부 모임을 만드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낙연 대표가 의지하는 딱 한 사람을 대라면은 이부 실장이라고 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없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비리보다는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죠. 이 시의 경우에는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문제가 여러 번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2014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가지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이 시가 대납을 했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한겨레신문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시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목전에 두고 구속되자 주변에서는 이낙연 지사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당한 희생양이라는 관측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소 후에 이낙연 전남지사가 정무특보로 위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2017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내정되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깊게 추궁을 했는데,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에게 그분이 수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끝까지 항부를 했다고 한다. 오늘 저희가 정인 채택을 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안 나왔다. 그러면서 미국 영화 갓파더를 언급하면서 이런 척결이 정말 의리가 있는 분이다. 그 금을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쓰고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참모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군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겠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의 이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기어코 몰아내야 되겠다는 그 의도의 하나가 옵티머스 라임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큼직한 정권형 비리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게 아니냐. 필사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건드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이 조선일보는 이 옵티머스 수사의 비화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자꾸 이 여권과 연계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가 지난 6월부터 진행했던 옵티머스 수사가 대형 금융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수사 진전은 지금 내밀하게 진행되겠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수사팀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 이를 요약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전면화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게 당시의 2달 전의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은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소 2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옵티머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대책 문건을 발견했는데, 청와대 여당 인사 및 전현직 고위공무원 20여 명이 거론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뒤에 옵티머스 사회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구속된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자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건을 제출한 윤 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의 동업자였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윤 씨가 제출한 문건 속의 정부 여당 수익자가 누군지 윤 씨를 상대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당시 전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팀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많은 면담을 했지만 기록에 남긴 것은 일부다 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요사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확 돌아가지고 그동안 추미애 라인에 섰던 사람들을 규탄하는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지금 코너로 몰려가지고 앞으로 과연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검찰이 지금 격분을 해가지고 특히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다 하는 인식하에서 이제는 우리도 법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딱 작심하고 나올 때는 이성윤 등등의 이 추미애 라인에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론과 여론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은 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과거 전례입니다. 검찰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정권 초기 한 2, 3년은 정권의 신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권을 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럴 시기인데, 그럴 시기에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너무 서툴게 하는 바람에 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국정조사하자고 하니까 야당이 잘 됐다, 그래 국정조사하자 하니 다시 또 한 발 물러서는 등 헛발질을 했고, 더구나 어제 있었던 이 최측근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당혹감이 차기 대권 구도에 큰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고민은 딱 자신 있게 내세울 대권 후보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야당은 국민의힘은 뭐 2, 3% 나오는 후보 정도인데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고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한 이낙연, 이재명 정도 되니까 국민의힘도 곤혹스럽고 문재인 정권도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후보를 만들어낼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안을 내지 못하면은 선거에 임박할 때일수록 윤석열 씨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은 그쪽으로 몰리는 상황. 아주 한국의 정치 전반이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크게 흔들 만한 이낙연 최측근의 극단적 선택과 그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이 하나의 핵폭탄이 지금 검찰 손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옵티머스 사건을, 라임 사건을, 월성 1호기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운명이 검찰 손에 딱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